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선 AI 커버곡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로 가수의 목소리를 익혀서 그 소리로 노래를 만드는 건데요. 원곡자의 숨소리까지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는데 이 재미로만 즐기기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노래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이 AI 커버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AI 커버곡 저도 이제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볼수록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우선 뭐 내가 좋아하는 곡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실감나게 들어볼 수 있다는 자체가 과거 같으면 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이제 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직접 제작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는 내 목소리를 AI에 직접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과 프로그래밍해서 들어보는 이런 문화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AI 커버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그 작년에 그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 인기가 있는 곡인데 이 노래에 AI 커버곡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의 목소리 버전, 박명수 버전 여러 버전들이 나오면서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이제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게 언어 체계가 다른데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AI가 사람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한 호흡이라든지 느낌까지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우선은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만약에 저작권이 있다면 이건 누구의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허락 없이 타인의 곡이라든지 이 목소리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인격권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처벌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이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창작의 거리는 점차 좁혀지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커버곡은 있었습니다. AI 커버곡의 등장,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도 있었죠. 저는 대중문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익숙함 속 새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곡을 후배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라는 곡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20년이 지나서 빅뱅의 붉은 노을도 굉장히 인기 많았고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AI 커버곡이 등장하면서 기존 음악이 가지는 희소성과 고유성에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프레디 머큐리라든지 고 김광석의 AI 커버곡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보면 AI의 발전은 산업의 어떤 생산성, 확산성을 증가시킨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런 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런 이 AI 커버곡 같은 경우에 꼭 전문가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일반인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 아티스트와 소비자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저작권 상관없이 자유롭게 좀 활용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은 여기에 좀 민감하긴 해요. 실제 가수 장윤정 씨나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우회적으로 좀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은 공식적인 대응을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혹시나 AI 이 커버곡이 원래 음반 산업을 대체하거나 시장을 좀 잠식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 공식적인 대응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 산업에도 사실 이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이 산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산업계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좀 갈리거든요. 일단은 산업 관계자들 중심으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AI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반면에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좀 더 강화해서 보호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렇게 양립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충분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쟁점들을 정리해서 결정해 나가는 결단의 시간도 이제는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틱톡이나 유튜브에서도 보면요, 문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반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SNS 플랫폼에서도 관리 방안이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이 문체부도 AI 저작권 문제 같은 이 관련 규정과 법제화 계획 발표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한국 2035를 이제 발표하면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의 초상이라든지 인격과 관련된 포괄적인 재산권이거든요. 경제적 권한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제도 보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작권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AI가 사용하는 학습용 데이터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면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문체부는 저작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보완책들을 항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부정경쟁 방지법 속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부분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또 연예인들의 표준계약서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포함을 시켰고 작년 12월에는 AI 저작권 안내서도 이제 배포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 들어서 2, 3년 새 이런 법률안들이 입법 예고 후에도 발의가 안 된다든지 뭐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만큼 끝까지 추진력을 좀 발휘해서 AI 기술 경쟁력 확보 또 저작권 보호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네요. 자, 인공지능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이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창작 사이에 어떤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